국민 라디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뭐 드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야, 10월달에 신촌에서 뭐 재밌는 거 한다며. 그 개쩐다는 페스티벌. 맞아요. 페스티벌 3. 2014 페스티벌 3. 그게 뭡니까? 뮤지션들 18팀이 펼치는 뮤직 페스티벌. 언제? 어디서? 10월 25일 토요일. 신촌 연세로 차 없는 거리에서 오후 3시부터 하루 종일. 노래만 하는 거야? 아니요, 거리 퍼포먼스랑 만화가들의 캐릭터처 아트마켓도 열린대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사람들 다 모여. 제목이 뭐라고요? 2014 페스티벌 3 많이 놀러오세요. 나이 들면서 몸에 좋다는 거 하나씩은 드시죠? 저는 새싹당 콩차를 얼마 전부터 먹습니다. 바로 두 가지 성분 때문인데요. 그건 바로 새싹당 콩에 들어있는 다량의 레스베라트롤과 아스파라긴산입니다. 레스베라트롤은 심장질환 예방, 세포 노화 방지, 각종 암의 개시, 촉진, 진행, 전 단계를 차단하는 화학적 암 예방 효능이 있음이 세계의 석학에 의해 네이처지와 사이언스지에 게재됐죠. 그리고 아스파라긴산이 콩나물에 10배 가까이 들어있어 술자리 좋아하는 제겐 필수 보충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성분 때문일까요? 새싹당 콩차를 마신 뒤부터 술 먹은 다음날 숙취, 붓기가 훨씬 덜하고 불편했던 몸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부작용인지 아침에 그게 우뚝 그리고 중요한 건 맛도 좋습니다. 속상한 일 많은 요즘 이런 때일수록 몸 생각하셔야죠. 술꾼에겐 필수, 속상한 당신의 몸엔 새싹당 콩차. 구입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홈페이지는 한글전창걸.com으로 찾아오세요. 더위와 밤샘 공부에 우리 아이가 하루 종일 피곤한가 봐요. 집에서 잘 때라도 편안하게 푹 잤으면 하는데.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에 톡톡, 이불에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아참,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참고하세요. 네, 10월 1일자 조간신문 주요 기사 짚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무래도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된 내용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세월호 특별법 제정 협상이 어제 또 유족이 빠진 미완의 타결로 일단락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가족들이 동의한 여야 유가족 합의로 특검 후보를 추천한다는 내용에 여당이 반대하면서 유족 부분은 일단 제외한 채 부분 타결된 겁니다. 세월호 가족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고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모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 이렇습니다. 여야 합의 또 걷어찬 세월호 유족, 국민 인내의 한계 넘었다. 예, 어떤 국민들이 인내의 한계를 넘었다는 거죠? 글쎄 말입니다. 조선일보 독자를 말하는 건지. 네. 예. KTV 국민방송 시청자를 말하는 건지. 예. 아니면 국민TV 조합원을 말하는 건지. 국민TV 조합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아침 그 게시판 반응을 보면 말이죠. 국민 인내의 한계 넘었다. 예. 자, 이 조선일보는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라는 공식 명칭 대신 단원고 대책위라고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단원고 대책위라고 자처한 바 없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그냥 새로 이름을 갖다 붙여준 거예요. 예. 그건 왜 그러겠습니까? 이제 일반인 희생자 유족들이 안산 정부 합동 분향소에서 영정도 뺐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네이밍을 새로 한 거죠. 예, 조선일보가 한 겁니다. 그렇죠. 단원고 대책위에서 강경 노선을 이끌고 있는 유경근 대변인은 정의당 당원 출신이다. 최근 새정치연합 김현 의원과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집단 폭행한 것도 단원고 대책위 간부들이다. 이들은 그간 반정부 집회를 앞장서 이끌어온 단체들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단원고 대책위가
현 정권을 상대로 하는 투쟁만 외칠 뿐 정확히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조차 모르겠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분들이 뭘 요구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되는 진상조사의 꾸리는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달라는 게 요구죠. 유일한 요구고 예, 예. 아주 선명한 요구죠. 이 요구를 외면한 건 또 정부 여당이고 말이죠. 분명히 단원고 대책위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리가 없을 조선일보가 사설에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조차 모르겠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예. 그 지적은 정부 여당의 지적이겠죠. 예. 조선일보는 그러면서 이제는 정치권이 중심을 잡고 세월호 전국을 넘어서야 한다. 무엇보다 새정치연합이 또 소수 강경파 유족의 주장에 휘둘리게 되면 제1야당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족이 그 단원고 대책위와 일반인 대책위로 나뉘었다면 절대 다수가 유가족 대책위고요. 단원고 대책위이고요. 단원고 대책위 안에서도 다수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뜻을 모았습니다. 도대체 소수 강경파 유족이 누굽니까? 자, 조선일보의 이 사설 마지막 부분은 이건 진짜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안산 일대 상인들이 세월호 플래카드 철거를 요구했고 일부 진도군민은 실종자 가족들에게 팽목항을 비워달라고 나섰다. 합동 분향소를 찾는 국민의 발길도 거의 끊어지고 있다. 세월호에만 발이 묶여 온 나라가 가라앉는 듯한 분위기를 계속 이어갈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 예, 조선일보 사설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예, 여기도 국민의 뜻이라고 썼군요. 예. 예. 경향신문 사설은 이 내용과 상반됩니다.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는 8월 19일 2차 합의안을 기본으로 특별검사 선정 과정에서 야당의 추천권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당초 유가족들이 납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으로 내놓은 것은 여야와 유가족이 합의한 4명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도 내락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청와대의 입장을 대변한 친박 강경파들의 반대로 유가족의 참여는 추후 논의한다로 후퇴했다.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타결은 수사권 기소권 절대 불가라는 박근혜 대통령 고집 앞에서 현실적으로 관철 방안이 없는 세월호 유족들이 어쩔 수 없이 물러나면서 마련됐다. 결과는 유가족들이 이대로 가다가는 특별법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 수사권 기소권을 포기해가며 양보안을 내놓았지만 이마저도 묵살당한 셈이다. 대략 조선일보 사설 또 경향신문 사설을 종합해보면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미워하고 증오하고 적대시하는 대상이 누군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바로 유가족, 특별히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들입니다. 이들을 어떤 식으로든 포위하고 고립을 시켜서 이들의 주장에 힘이 실리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박근혜 대통령과 그 주변 세력의 적개심이 어제 합의 과정에서 고스란히 녹아 있었다는 얘기죠. 자, 이런 정부 여당, 청와대의 의중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박영선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이건 여당 이중대란 얘기 듣는 거 아니에요?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는 취지와 목적은 분명하지요. 성역 없는 조사를 통한 명백한 진상규명과 유사한 비극을 막는 재발방지책 마련 아니겠습니까? 예. 2차 합의안의 그 한계로 지적됐죠. 특별법의 핵심인 진상조사위의 그 수사권이 빠짐으로써 과연 세월호 참사의 명확한 진상과 책임 소재를 밝혀낼 수 있을지 회의적입니다. 막판 돌파구를 막은 청와대와 여당 강경파를 다룬 기사가 경향신문 3면에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야 유가족의 3자 회동을 앞둔 시점에 새 정부 2년 동안 정치권의 장외 정치와 반목 정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야당을 비난하면서 협상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이후에 여당 강경파들은 특검 후보 추천에 유가족이 참여하도록 한 재협상안을 입법권 침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여당의 강경론은 결국 세월호법 협상의 마지노선은 2차 합의안이라는 박근혜 대통령 가이드라인에 충실한 입장이었던 것이죠. 야당이나 유족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강성 특검이 추천돼서 청와대까지 뒤지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아예 차단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자, 어떻게든 국회는 정상화된 만큼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아예 장기 과제로 만들어서 사실상 침몰시키려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가능해 보인다. 이것이 바로 경향신문 기사 내용입니다. 예. 조선일보 사설 한 대목 중에 이 새정치연합이 또 소수 강경파 유족의 주장에 휘둘리게 되면 제1야당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예. 이미 포기한 지 오래 아닙니까? 그렇죠. 정부 여당 강경파가 세게 나오면은 백기를 들 수밖에 없는 이런 허약하다 못해 무능하다 못해 존재의 의미를 스스로 망각해버린 이런 야당, 뭐 실종이 됐죠. 예, 제1여당, 제2여당 이렇게 있죠 지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 세월호 단원고 희생자 유족들을 증오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또 이것 말고도 또 정황이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 여야 그리고 유가족 3자가 협상하는 와중에 경찰은 대리기사 폭행 시비에 휘말린 세월호 유가족 3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요. 또 검찰은 어제 영장을 결국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예. 자, 관련한 기사가 있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인데요. 그 신면에 나와 있습니다. 경찰이 폭행사건 피의자에 대해서 검찰의 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비율이 매년 0.002%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는 것입니다. 경찰청의 죄종별 송치 의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경찰이 처리한 폭행사건 17만 339건 가운데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사건은 380건, 그러니까 0.0022%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0.0022%에 해당하는 380건 가운데 130건은 보복 범죄였습니다. 뭐 나름 이런 폭행사건과 관련해서 구속 기소 의견으로 넘어간 사건 가운데 3분의 1은 보복 범죄같이 이렇게 재범 가능성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뚜렷한 경우였다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결국 이런 폭행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 기소 의견 제시, 뭐 극소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그런데 말이죠. 경찰은 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 막바지의 다다른 상황에서 검경이 이런 플레이를 벌였다. 도대체 법치를 위한 것이냐, 파란 지붕을 위한 것이냐, 뭐 답은 너무나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한국일보 12면을 보면은 대리기사 폭행 유가족에 대한 영장은 지나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소개된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경찰이 이미 사건 당시 CCTV 영상까지 확보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증거인멸 가능성을 논하는 것 자체가 무리인데 말이죠. 또 게다가 피해자가 전치 6주 이상 부상일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피해 대리기사 이모 씨는 전치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술 먹고 싸우는 일은 다반사라서 중대한 범죄라고 보기 어렵고 영상과 증언을 다 확보했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도 낮다, 이렇게 말했고요. 이호중 서강대 로스쿨 교수도요, 합의를 안 했다는 사실이 구속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이 정도로 구속까지 가는 것은 흔치 않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예. 제가 좀 숫자에 집착을 하지 않습니까? 예. 서울신문 기사 가운데 네. 구속기소 의견 송치 비율 네. 이렇게 계산해봤습니다. 네. 17만 339분의 380. 네. 퍼센테이지로 하니까 0.22%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오, 그러면 제목을 좀 잘못 뽑은 것. 제목과 같습니다. 기사가 다 잘못된 거냐? 예. 제목과 기사가 다 잘못된 거군요. 예, 380건을 17만 339로 나눠야 되니까. 네. 예, 퍼센테이지로 하니까 0.22%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건 정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울신문의
잘못된 내용이고 제가 검증을 못했네. 제가 숫자에 박지 않아가지고. 예. 자, 오늘 경향신문 12면 한번 보겠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진우 부대표의 사생활과 지인 3,000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2달치 카카오톡 대화록을 통째로 들여다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예. 정진우 부대표 그동안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집회를 열고 청와대 행진을 시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이었는데 말이죠. 인권단체 연석회의, 공권력 감시대응팀 등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는 경찰의 사이버 사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면서 비판 기자회견을 오늘 열 예정입니다.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카카오톡 대화 가운데에는 현금카드 비밀번호, 재판과 관련해서 변호사와 나눈 이야기, 초등학교 동창들과 나눈 이야기 등 내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라면서 광범위한 감시, 사찰 행위이면서 심각한 표현의 자유 침해, 사이버 검열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사이버 사찰에 대한 시민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검찰은 개인 간 대화 이거 안 본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들여다봤습니다.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전담 수사팀을 발족하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직접 수사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는 검찰. 예. 노동당 부대표의 카카오톡을 들여다본 이런 상황. 아무래도 텔레그램 같은 해외 메신저로 옮기는 사이버 망명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예. 오늘 경향신문 19면을 보면 말이죠. 어제 서울 서초구 팔레스 호텔에서 있었던 ICT 산업현황 진단 및 경쟁력 강화 간담회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개최를 한 건데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전무, LG전자 상무, SK텔레콤 부사장, KT 부사장, LG U+ 부사장, 네이버 대표, 그리고 NC소프트 전무가 참석했는데 회의 주제와 또 미래창조과학부가 이 회의를 왜 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간담회 참석자들의 발언 가운데 NC소프트 황순현 전무의 발언이 유독 주목이 됐습니다. 예, 뭐라고 했습니까? 최근 검찰에서 인터넷을 사전 검열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국내 업체 가입자들이 다 떠난다. 이렇게 지적한 것입니다. 인터넷 사전 검열을 하면은 국내 가입자 다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당신들 때문에, 정권 때문에. 이런 얘기입니다. 한국일보 13면을 보겠습니다. 검찰이 최근 수사팀까지 꾸려서 사이버상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 또 명예훼손, 모욕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엄단 방침을 밝혔는데 말이죠. 예. 악성 댓글 하면은 누굽니까? 이 사람 앞에서는 감히 명함도 내밀 수가 없습니다. 바로 좌익 교수입니다. 근데 좌익 교수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1년 넘도록 기소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일보 13면 기사 더 읽어보겠습니다. 좌익 교수라는 아이디로 2011년 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인터넷 커뮤니티에 16개 글과 3,451개의 댓글을 게시한 좌익 교수. 이런 글이었죠. 전라디언들은 전부 씨족을 멸해야 한다. 홍어종자. 이렇게 특정 지역 비하 발언은 물론이고 한명숙, 임수경 의원이나 아프리카 TV 진행자인 이경선 씨 등을 빨갱이, 창녀로 모욕했고 이경선 씨, 그러니까 망치 부인이죠. 이분 딸에 대해서는 성폭력성 글까지 올렸습니다. 예. 대선 국면에서는 문죄인 씨, 되져야 할 텐데 공주님, 박근혜를 우리 통령으로 각하. 이런 선거 개입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 좌익 교수에 대한 이런 늑장 사법 처리는 최근 명예훼손 유사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보인 행보와 크게 대조됩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의혹을 제기한 일본 산케이 신문 보도에 대한 속전속결 수사 등과는 분명히 달라 보이는 건 사실이다. 법리 검토에 충분한 시간을 쏟았다 하니 조만간 판단을 내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조만간. 이 정권이 끝나는 시점을 전후해서. 예. 글쎄요, 언제쯤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경향신문 14면을 보겠습니다.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교육부가 꼼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교육부가 국무회의에서 한 번 선정된 검인정 교과서를 변경할 때 현재 학교 운영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로 되어 있는 의결 요건을 3분의 2로 강화를 한 그런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2분의 1 이상인데요. 이제 바꾸는 그 규정에서는 3분의 2로 한다는 겁니다. 강화한다는 거지요. 예. 교육부가 최근 학교별 교과서 주문 이후에 교과서 선정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지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법으로 교과서 선정 변경을 어렵게 하는 2중 3중의 교학사 교과서 지키기 장치를 내놓은 것입니다. 700여 개 학교가 아직 한국사 교과서 채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초에 학부모 학생의 그 반발로 다른 교과서로 바뀐 그런 교학사 교과서 또 학부모 학생이 반발한다고 해서 쉽게 바꾸지 못하도록 이렇게 보호장치를 만들려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예. 한겨레 일면 기사입니다. 늘려도 모자랄 판에 싹둑 잘렸습니다. 이런 제목인데요. 내년 복지 관련 예산 비중이 전체 예산 대비 처음으로 30%를 돌파했지만 대부분 이 지출 증가분, 자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지출 증가분이어서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취약계층과 저출산 관련 복지 예산 이것이 또 줄줄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가 삭감됐느냐? 가정양육수당 1135억 삭감, 저소득 암 환자 지원 50억 삭감, 신생아 집중치료 20억 삭감, 영유아 건강관리 17억 삭감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서울신문 일면에도 예산 관련한 기사가 나와 있는데 국가재정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지방교부세가 내년에는 올해보다 무려 1조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재정 악화, 불을 보듯 뻔하지요. 그래서 정부가 내세운 해법은 지방채 발행 규모 한도를 지금보다 33배 늘려주는 것입니다. 예.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원은 줄일 테니까 빚내서 써라 이 얘기네요. 그렇죠. 예. 결국 내려보낼 돈이 적으니 빚을 늘려서 알아서 해결하라 이런 모양새가 됐는데 이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일보 신문을 보니까 의전 불만을 품은 고의원이 15살 많은 공무원 정강이를 걷어찬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대구 달서구 의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고의원 24명과 공무원 10명은 타 시도의회 비교 견학차 전남 무안군을 찾았는데 2박 3일 일정을 이제 모두 마친 날이었습니다. 숙소 인근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나서 20여 명이 45인승 버스를 타고 나머지 10명은 30분 정도 국도를 걸어서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버스로 먼저 숙소에 도착한 허시영 대구 달서구 의회 운영위원장은 걸어서 온 그 전문위원에게 다가가 왜 사전 보고 없이 의원님들과 깜깜한 국도를 위험하게 걸어왔느냐 이러면서 나무랐습니다. 예. 그러면서 발로 정강이를 한 차례 걷어찼다고 하는데 이 구 의원은 41살 제 나이군요. 근데 상대는 56살. 예. 우리 서영석 이사장님 나이네요. 예. 예. 이 공무원 노조 차원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예. 일단 달서구 의회 차원에서 윤리위원회 회부 같은 이런 허시영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허시영 의원의 트위터를 가봤는데요. 스스로를 딸바보라고 이렇게 호칭했네요. 자, 지금 한국일보 17면을 보면 말이죠. 후지산 화산활동 조짐 이런 내용의 기사가 있습니다. 운타케 산에서 이제 화산이 이제 분화되었는데 말이죠. 일본 내 110개 활화산 가운데 24시간 체제로 관측되는 47개 상시 관측 화산 중 온타케 산이 그 화산 가운데 하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상시 감시 화산에는 후지산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예. 이번 폭발로 후지산 폭발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후지산은 일본의 초등학교에서는 휴화산으로 가르치는 것도 적지 않은데 하지만 일본 기상청은 여전히 후지산에서 활발한 화산 활동이 있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는데요. 최근 후지산에서는 도로가 가라앉거나
호수의 물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이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산 폭발의 징조와 연관시키는 보도가 늘고 있는데요. 만약에 후지산이 폭발한다면 화산재가 도쿄와 요코하마 같은 수도권 대도시를 덮쳐서 1250만여 명이 기관지 이상을 호소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기사를 썼던 전 아사히 신문 기자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일본의 한 대학에 교수를 그만두게 하지 않으면 대학을 폭파하겠다는 협박문이 배달됐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일본 우익 쪽의 소행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후지산 기사와 무관합니다. 네. 예, 김영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경남 거창에 사는 조합원 백함나무님. 남편의 유언으로 온 가족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됐습니다. 라디오 비평 들으실 때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하셨고요, 가입을. 예, 그 뜻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손자, 손녀 6명까지 그렇게 이제 다 가입을 하게 됐지. 작고한 부부는 왜 국민TV 조합원 가입,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언론운동이라고 확신했을까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민족일보 조영수 그분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 동아투이 그때 남편이 광고도 내고 또 한겨레 주주도 되시고 저희 시어른 되시는 분이 보도연맹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억울하게 그리고 옥살이 하실 때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총살 당했다는 그런 걸 안 겪었으면은 또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공정언론 건설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주세요. 전화 서울 3144-7737, 3144-0933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캐나다 서명시에 캐나다 측에서 이렇게 힘들게 FTA를 서명하지만 한국 국회에서 언제 비준이 될지 우려된다는 얘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 국회에 대해 걱정할 정도로 지금 우리 국회 상황이 국제사회에 전부 알려져 있고 그 상황이 우리나라 국익과 외교에 얼마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인지 우려스러웠습니다. 또한 지금 국회의 장기 공전으로 인해 국정감사 등 모든 일정이 늦어지고 있고 법안도 150일째 단 한 건도 통과되지 않고 있어서 민생경제 지원과 내수 활성화, 국민안전 시스템 구축 등의 어려움이 큰 상황입니다. 지금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91개 안건 외에도 민생과 직결된 수많은 법안들이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못되고 있습니다. 정치도 국회도 모두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고 정치인 모두가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걸겠다는 약속을 한 것을 국민들은 잊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과 맹세는 어디로 가고 모든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거의 2년 동안을 정치권의 장외 정치와 반목 정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상황일수록 야당이란 말이 안 나왔을 뿐 야당 탓을 늘어놓은 박근혜 대통령,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대변인은 마치 서로 짜맞춘 듯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러고 있는데 박수현 새정치연합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 순 편중 인사에 낙하산 인사는 물론 임명된 지 3개월 만에 사퇴한 청와대 수석비서관, 성추행 사건으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청와대 대변인, 국민적 비난 속에 낙마한 2명의 국무총리 후보 등 소위 무자격자 수첩 인사로 전국이 시끄러웠던 것도 야당 탓입니까? 또 국정원이 대선 개입에다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간첩 증거를 조작하고 검찰은 조작된 증거를 바탕으로
재판부를 속임으로써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한 일도 야당 탓이란 말입니까?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야기하면서 무수한 대선 공약 파기로 국민들에게 외면을 당하는 것도 야당 탓입니까? 세월호 참사 168일째를 맞이하지만 더 이상 타협은 없다라고 대통령께서 직접 대못을 박아버리는 작금의 형국이 야당 탓입니까? 국회 공전을 넘어 마비에 이르게 한 자가 진정 누구입니까? 150일이 넘도록 세월호 특별법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는 나라의 대통령은 과연 누구입니까?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지시해서 국회 협의에 파탄을 낸 장본인은 누구입니까? 국회 밖 청와대에 앉아 장외 정치를 하는 자 또한 누구입니까? 야당을 비난하고 세월호 유가족을 모독하며 반목 정치를 앞서 실천한 자 또한 누구입니까? 그러나 이보다 더 훌륭한 대통령 비판 논평이 있었으니 2004년 7월 2일 당시 야당 대표가 했던 본회의 연설. 이제 우리는 더욱 살기 좋고 더욱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새 정부가 바로 이 일을 해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기보다는 국론 분열이 더욱 심해지고 경제와 안보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국가가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도 못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하며 국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